프로폴리스는 그 여러 가지 염증 중에서도 치주 질환에 생겨나는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매우 큰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프로폴리스를 잘 사용하게 되면 근본적인 어떤 염증의 시작을 이렇게 우리가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이렇게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게 역시 그 추남의 계절이 돌아온 것 같아요. 이 가을은 저 같은 사람들이 조금 힘을 쓰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이렇게 날씨가 선선해지는 예, 가을의 남자 추남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춘하님. 아주 기초적인 질문부터 해서 프로폴리스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 있을 때 폴리스는 알아도 프로폴리스는 처음 듣거든요. 경찰 중에 왕경찰입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폴리스 원래 그 폴리스라는 것이 이렇게 시내 뭐 이렇게 집 뭐 이런 뜻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네. 여기를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꿀벌의 집을 지키는 인제 이런 물질이다. 인제 이래 뭐 쪼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왕벌을 지키는 물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인제 과거에 인제 처음 알려질 때 프랑스 의사가 꿀벌을 연구하던 도중에 꿀벌 몸에 박테리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 그런데 이 '어떻게 꿀벌 몸에 박테리아가 없을까?' 이거를 연구하던 중에 인제 프로폴리스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가장 강력한 항생 물질의 작용을 해서 꿀벌의 몸, 특히 여왕벌의 몸에는 세균이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프로폴리스 때문이었다. 이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왕벌께는 그렇다 치더라도 인간께는 어떤 능력 때문에 이게 가능한지요? 또 약용으로 쓰일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인제 그 항균 효과죠. 인제 우리가 모든 게 염증이 일어나고 우리 몸 안에 인제 질병이 생겨나게 되는 것들이 다 인제 이런 이 병원성 미생물에 의해서 인제 일어나는데 바로 그런 병원성 미생물을 억제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작용을 우리가 항균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야 하는데 이 프로폴리스는 원래 이 꿀벌이 이제 식물에서 채취해서 갖고 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식물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의 수지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은 그 식물의 입장에서는 보호막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보호막에서 식물의 보호막에 있는 수지를 가지고 와서 벌들이 갖고 있는 자신의 분비물 이거하고 이렇게 혼합을 해서 프로폴리스라고 하는 이런 항균 작용을 갖고 있는 걸 만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병균, 뭐 그다음에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는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식물의 수지에서 채취해 오다 나니까 프로폴리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다 이름은 동일해도 동일하지 않을 수가 있다. 만약에 지금 이 주변에 소나무가 많은 지역에서 나왔는 프로폴리스라면 소나무에서 나왔는 소나무 수지의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을 거고요. 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재질이 있는 곳에서 그것을 해왔다 그런다면 당연히 다른 나무의 수지 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프로폴리스가 그 주변에 있는 그 벌꿀들이 가서 만나고 있는 그 수목의 종류와 관련이 있는데 되게 좀 좋은 어떤 그런 성능을 발휘하는 프로폴리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일 수종보다는 아주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는, 그러니까 식물의 입장에서 다양한 환경에서 적응을 하면서 자기 몸을 보호하는 물질을 만들어 놨는 어떤 그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는 프로폴리스가 좀 더 좋은 어떤 이런 항균력과 여러 가지 방어 능력을 갖춘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많은 종류의 수종이 나무의 종류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채취해온 수지로 만들었는 프로폴리스가 좋은 프로폴리스가 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박사님 우리가 흔히 그 말신이라고 해서 말신과
그러면 이 같은 프로폴리스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마이신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항생 물질인데 비해서 지금 요 프로폴리스는 천연 물질이죠.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어떤 내성이 생긴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안전하고요. 그리고 물론 천연 물질이라도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렇게 알러지 반응이라든가 또는 부작용이 분명히 일어날 수는 있지만, 이런 화학적인 약품에 비해서는 이제 그러한 작용이 굉장히 적죠. 그래서 우선 천연 물질이라는데 굉장히 강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이제 이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항생제마다 막아낼 수 있는 균의 종류가 이렇게 특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는 이제 뭐 그람 양성균, 그람 음성균, 뭐 무슨 균,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어떤 항생제는 그런 그람 양성균에 잘 듣고 또 어떤 거는 그람 음성균에 잘 듣고 이렇게 한다 그런다면, 이런 천연에서 나오는 프로폴리스 같은 경우는 모든 어떤 나무가 됐든 벌이 됐든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모든 박테리아 그리고 모든 바이러스들을 물리칠 수 있는 이런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폭넓고 부작용이 적은 그러한 항균 작용을 갖고 있는 물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부작용이 인제 적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부작용을 겪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 같은 거를 피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대개 요거는 이제 쉽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그 재료가 이제 벌들이 날아다니고 하는 곳이 이제 주로 나무의 수지에서 갖고 왔다고 하지만, 이제 수지뿐만 아니라 우리 꽃이라든가 이런 데서 벌들이 꿀을 채취해 오지 않습니까? 그래 꿀을 채취해 오면서 벌이 이제 이 다리죠. 다리에다가는 이제 그 꽃들이 갖고 있는 화분, 꽃가루라고 하는 것도 묻혀 갖고 오고, 이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 프로폴리스뿐만 아니라 벌들이 만들어 놨는 여기 제품에는 각종 그 꽃가루라고 얘기하는 이것들이 이제 혼입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제 이렇게 혼입이 돼 있는데, 보통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오히려 더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항산화 작용을 만들고 이런 유익한 작용을 일으키는 반면에, 일부의 사람들한테는 그런 화분증이라 그래서 이런 꽃가루 알러지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조금 조심해서 한번 드셔보시고, 만약에 알러지 증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피하시는 게 좋고, 그렇지 않으면 뭐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제품이 오늘 저희가 판매하려고 하는 제품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플라보노이드 17mg 이런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그다음에 이 같은 프로폴리스를 구입할 때에 뭐를 주의해서 보는 게 좋은지를 좀 말씀해 주시죠. 프로폴리스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이 채취한 곳이 어디냐,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나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성을 갖추고 있는 다양한 수종들이, 나무의 종류들이 자라고 있는 곳에서 또 온 그런 프로폴리스냐는 것이 우선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지역이 환경적으로 어떠한 곳이냐는 거죠. 그래서 환경적으로 오염이 돼 있거나 또 인근에 어떤 농약이라든가 제초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뿌려져 있는, 그런데 오염돼 있는 곳에서 만약에 했다 그런다면 당연히 여기에 프로폴리스도 그런 물질이 혼입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청정 지역에서 해왔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제 이 효능 면에서 여기에 그 프로폴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지금 작용하는 것 중에서 이 항균 작용이라 그랬습니다. 균을 억제하는 이런 항균 작용이죠. 그래서 염증을 치료하고 하는 이런 작용 이외에도 항산화 작용이라고 해서, 우리 쇠가 녹이 쓸듯이 우리 인체가 매일같이 마시는 산소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잉여 산소에 의해서 우리가 세포가 또 녹이 슬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산화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능력을 항산화 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를 녹슬지 않게 한다, 이걸 항산화 작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프로폴리스의 주요 작용 중에 하나가 바로 항산화 작용입니다. 그런데 이 항산화 작용을 일으키게 효능을 나타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플라보노이드인데, 그래서 최소한의 그 항산화 작용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6에서 17mg 정도, 이 정도 이상의 제품을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올바로 선정한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라보노이드가 몇 밀리그램이 들어있는 이러한 프로폴리스냐 하는 것이 또 우리가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제품은 특히 그 친환경 제품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가 없는데 미국 이 제품은 시카고 산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된 부분인데 워낙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벌통이 놓여 있는 지점으로부터 2마일 한 3km 정도 이내에는 아스팔트가 있다든지 농사를 짓는다든지 당연히 네. 농약은 뭐 있을 수도 없고 일체 네, 그런 네. 거를 못하게 되는 경우 그럴 경우에 이제 까다로운 절차에 의해서 친환경 인정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친환경 인정에 받은 프로폴리스라서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원체 환경이 많이 오염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에서 이렇게 채취해 오는 것이라도 항상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프로폴리스의 부작용은 뭐 이렇게 특이한 점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독성은 보고된 적이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채취해 온 어떤 이런 것이 프로폴리스가 아니라 이런 이물질들이 혼입될 우려가 있다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좀 청정 지역에서 채취한 것이면 좋겠다. 그리고 다양한 그러니까 뭐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지역에서 채취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전제 조건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국가에서 인정해주고 있는 그런 인정 마크를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이런 거 프로폴리스를 좀 전에 효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떤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보조식품인지 그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염증을 없애주는 작용을 항염 작용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우리 세포가 녹슬지 않게 만든다. 이제 이거를 이제 녹슬게 만든다는 걸 산화 스트레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억제하는 항산화 작용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이 알려진 주요 작용 중에 하나가 면역 증강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역 기능이 약해서 감기라든가 피로감을 쉽게 느끼시는 분 이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인정하고 있는 프로폴리스의 공식적인 효능은 항산화 작용과 그다음에 구강, 입안의 염증을 없애주는 항균 작용, 이제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피로감을 느낀다든가 피부가 굉장히 노화 속도가 빠른다든가 이제 이런 분들 경우에 이제 프로폴리스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두뇌 염증이 심해서 치아에 이제 염증이 자주 생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프로폴리스를 사용해서 이렇게 스프레이 타입도 좋고 아니면 입에다가 이렇게 뭐 염증이 심한 곳에는 프로폴리스를 이렇게 발라서 염증 억제해주는 그 소독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죠. 이제 이렇고 또 사실은 그래서 프로폴리스를 혼합하고 있는 치주 질환 그런 약들도 나와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항산화 작용과 구강 항균 작용이 인정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실제는 이거 이외에도요. 프로폴리스 효능은 좀 다양한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응용이 가능한데 그 중에 하나가 면역 증진 효과.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면역력을 증강시켜 주어서 이제 수시로 감기라든가 이런 거 걸리는 이런 분들한테 있고요. 또 어떤 연구에 의하면 항암 효과도 굉장히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성장을 억제하고 또 암세포를 이렇게 사멸시키는 이런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그리고 또 앞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항박테리아 항바이러스 작용이 또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코로나 같은 이런 질환이 이제 바로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겨나는 질환인데 이런 지금 앞으로 그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로 인한 그런 어떤 질환이 굉장히 급증할 걸로 예상도 되고 또 실제가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통을 지금 많이 받았죠. 그래서 뭐 메르스도 그렇고 사스도 그렇고 요번 코로나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한 바이러스 질환이 굉장히 많아질 걸로 지금 예측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그런 면에서 이 프로폴리스는 훌륭한 대안이 되는 그런 물질 중에 하나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바이러스 질환이
창궐 하기 전에 좀 하나의 비상 보조 약이라기보다도 보조 식품으로 하나 이렇게 준비해 놓는 것도 하나의 좋은 이러한 예방 방책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위에 또 효과가 인정이 되고 있는 것 중에 위장 질환에도 좀 좋은 효과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 궤양의 원인이 되는 헤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의 증식을 억제할 줄 아는 이런 것도 연구 결과가 지금 나와 있고요. 또 진통 효과도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일부 또 연구 논문에 보면은 혈압 강화 작용, 그다음에 당뇨제, 혈당 유지 효과 뭐 이런 쪽에도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뭐 이쪽 편에까지도 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 아마 항산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응용 범위가 굉장히 넓은 이러한 좋은 어떤 물질이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특히 이런 여러 가지 염증 억제 작용 중에서도 그 앞으로의 그 시절이 다양한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많은 인류가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시절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럴 때 이런 프로폴리스와 같은 이런 물질은 굉장히 훌륭한 항바이러스 작용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또 이것에 대한 어떤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좋은 물질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우연히 구강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봤는데요. 단순히 입안에 염증이 생겼다 정도가 아니고 그 염증은 결국 온몸을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걸 들었거든요. 실제 그렇다면 우리 몸에 염증은 어떤 나쁜 영향을 주길래 그렇게 염증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근데 염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세포의 입장에서 기능을 할 수 없는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가 이제 염증이라고 이야기를 정의를 한다면 우리 몸의 곳곳에 이제 염증들은 결국은 우리 생명이라든가 우리 각 기관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염증이 문제가 되죠. 물론 이 염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급성 염증 또는 만성 염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급성 염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 안에서 자동 정화의 기능에 의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을 바깥에 버리기 위해서도 염증이라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급성 염증 반응은 그렇게 위험한 반응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서서히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어 오는 만성 염증 상태가 우리 만성 질환과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이제 이런 건데 이제 바로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데서 이제 이 염증 치료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 방금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몸 안에 염증이 시작되는 것이 의예외로 우리 몸 내부에서 시작되는 경우보다는 치아의 염증이 결국은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전신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런 문제로 이렇게 일으켜서 뭐 치아의 염증이 폐렴을 유발한다든가 또 아니면 다른 장기의 염증을 유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점차 이렇게 질병이 커져가는 이런 양상의 시발점이 치아서부터 시작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 프로폴리스는 그 여러 가지 염증 중에서도 치주 질환에 생겨나는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매우 큰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프로폴리스를 잘 사용하게 되면 근본적인 어떤 염증의 시작을 이렇게 우리가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대단히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